여러분 안녕하세요. KBPS 인물탐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교육의 도시 인천광역시에 왔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과연 어떤 교육 정책을 계획하고 계실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도성훈 교육감님 지금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과 함께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네, 어느덧 12월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이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일에 주력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인천교육감 제2기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고 또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금년에 우리 사업들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달에 주력으로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그거에 따른 사업계획을 좀 구체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별히 금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공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1기 때 35개 학교 정도 이렇게 신설학교 승인을 받았는데 그 학교들 짓는 그 공사들이 계속 되는 데다가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36개 학교가 금년 겨울방학 때부터 공사가 또 시작이 되고 또 화장실 그 변기 개선 이런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또 공간 혁신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안전을 발판으로 하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점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또 우리 학생 성공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조직 개편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현장 중심의 조직 개편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금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생 성공시대 기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최근에 한국과 싱가포르 과학자 협의회 AKC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교육은 어떠셨고 또 어떤 시사점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방문한 것은 주로 난양공대 그리고 난양폴리텍 대학 또 MRO 기업 또 롤스로이스 연구소 또 AKC 한인 과학자 대회 컨퍼런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방문하고 또 함께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싱가포르 교육기관 방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와 기업과 대학이 철저히 실용적 협업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인천교육청도 작년부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기업, 대학이 연결해서 항공 MRO나 바이오, 뷰티, 소방 등 특성화고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과 함께하는 아이잡 에듀 클러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이 교육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에서는 아주 철저한 그런 기관과의 협업이 싱가포르 발전에 그런 토대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가 철저하게 이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평가가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로 바꾸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중학교 입학 시험이나 학교 내신 시험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코로나 이후에 달라지는 그 싱가포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변화와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원 양성 기관이면서 연구 기관이었던 NI 방문하면서 이렇게 보고 들은 내용이 학생 주도로 뇌과학이나 심리학 또는 인지과학
또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을 교육과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실험 정신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봤고, 결국 앞으로도 혁신적인 변화가 발전의 그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실험 정신, 저도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내년도 역점 과제가 기초 학력과 학습 역량 강화라고 들으셨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 또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 사회성 부족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금년 4월 18일부터 인천 학생 전체가 등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 결손들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회복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과 내년에 있어서는 이 교육 회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의 기초학력과 학습 역량 강화를 가장 중심에 놓고 교육 회복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7개의 역점 사업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어요. 학생 성장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진단과 지원과 평가의 원스톱 체제로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미래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생태 시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까지는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을 지난 4년 동안 해봤었는데, 이제 내년까지는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도 더 증원해서 확대 배치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수학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수학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체험 중심의 수학으로의 변화를 주어서 수학 교육을 좀 더 내실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회 정서적인 그런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래 활동이라든가 놀이 또는 관계성 교육을 통해서 사회 정서 학습, 일명 셀 학습을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대학생이나 퇴직교원 또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00명의 학습 코칭단을 운영해서 모든 학습 성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학습 성공의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 종합 클리닉이나 기초학력 지원 센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교육감님의 7가지 역점 사업에 대해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해외대학 교육감 추천 전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양동이에다가 물을 채웠다가 빼는 그런 방식의 지식만 주입하는 그런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능 성적 하나로만 대학 가는 하나의 경로만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학생들의 꿈을 배움으로 잇기 위해서 다양한 성장 경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해외대학 교육감 추천 전형인데요.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생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해외대학에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정을 이수하고 또 학교장이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적격 여부 심사를 해서 교육감이 최종 추천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금년에도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겐트 대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10명 정도 추천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겐트 대학교에 45명 정도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겐트 대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고, 또 중국의 산동대학교도 5명이 교육감 추천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난양공대를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이 추천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싱가포르 난양공대 이외에도 아시아 유수한 여러 대학들과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배움도 하고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네, 교육감님의 해외대학 추천 전형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분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감님께서 기대되는 부분과 또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인천의 계획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그 카카오가 멈추니 일상이 멈췄다. 이런 말이 회자가 됐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는 디지털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 주문도 그렇고 은행 업무도 그렇고 옷을 사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이제 디지털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전환이 되는 것이고 교육의 전환 역시 필연적일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세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을 선포하면서 우리 인천 아이들이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선 디지털 교육의 균등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코딩 교육, AI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중학교 1학년은 보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디지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인천 미래 산업 수요를 반영한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이라든가 AI 로봇과 같은 신산업 분야 학교로의 개편 작업도 가속화하고 또 소프트웨어나 AI 교육지구를 운영해서 인천만의 특색 있는 세계적인 AI 소프트웨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융합적인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 교육까지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2월 1일 어제죠. 바로 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국회에서 고등특별회 개법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인터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시도교육감 대표를 비롯한 168개 단체가 초, 중등 예산 가운데서 3조 원을 고등 평생교육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임에도 지난달 30일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했고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면 본회의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3조 원의 예산을 우리 고등교육으로 넘긴다면 인천 같은 경우에 1년 기준으로 1,60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집니다. 금년 기준 우리 교육청 가용재원은 5,900억 정도이고 5조 5천억 정도의 대부분 예산은 다 경직성 경비인데요. 이 교부금이 줄면 가용재원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1,600억 정도의 예산은 우리 인천으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고 그것이 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일과 같다. 그래서 군인이 준다고 해서 국방부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초중등 예산을 덜어서 대학에 주는 것보다는 별도의 재정 구조를 마련해서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살리고 대학도 제대로 혁신을 해서 이후에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뭐 교육 당국의 힘만으로 안 되고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그런 입장을 가져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육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도성훈 교육감님과 만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정책들을 펼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